그날 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주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노모의 손에선 여전히 조직의 칼끝 같은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생선 장수로 살아왔죠. 하지만 열흘째 연락 없는 아들, 그리고 들려온 단 한마디. 그놈, 요즘 자꾸 말대답을 해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폭발했습니다. 강북의 마마 홍말순. 그녀는 다시 사라졌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들을 건드렸다면 이젠 너희가 올 차례다.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에 앞서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는 강북 변두리, 골목길 속 작은 시장에는 언제나 생선 비린내가 가득합니다. 홍말수는 매일 아침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하죠. 이제는 잊혀진 과거, 그녀는 한때 강북의 마마라 불리던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20년 전 모두 묻어두었어요. 생선 칼을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만이 과거의 흔적을 희미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순 씨 오늘도 고등어 선도가 참 좋네요. 당연하죠. 제 손에서 나가는 생선은 모두 최고니까요.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오늘로 아들 민수와의 통화가 끊긴 지 열흘째였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함이 커져갔죠.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말수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게 자랐어요. 경계선 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말순에게 민수는 그저 해맑고 순수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착한 아들이었죠. 요즘 대전에서 잘 지내고 있다더니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 세린과의 결혼 후 대전에 있는 처가에서 함께 지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말수는 섣불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항상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점점 불안하게 울려댔어요. 오늘은 꼭 연락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도 민수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수는 결심했어요. 내일 직접 대전으로 내려가 보기로 한 거죠.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장에서 가장 좋은 생선을 골라 손질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말순의 가슴은 설렘보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버스에 오르며 말수는 민수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무언가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투.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대전행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창틀을 움켜쥐는 손에는 과거의 힘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말순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봉인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간 누구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말수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 방문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민수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말수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의 7층, 말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가방 속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통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말순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703호, 말순이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안에서 울려 퍼진 고함 소리에 말순의 손이 초인종 앞에서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인 말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어진 것은 찰싹하는 손찌검 소리와 누군가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음이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죠. 지갑 속에서 꺼낸 것은 오래전 사용하지 않던 얇은 금속 카드였습니다. 몇 초 만에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의 손끝에는 20년간 잊고 있던 기술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주한 광경에 말순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쓰러진 의자와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 눈물을 훔치는 민수의 모습이 말순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누구세요?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보는 여자, 방금 전까지 민수의 뺨을 때렸던 장모 이영숙이었어요.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며느리 세린이었죠. 세린은 별다른 표정 없이 민수와 말순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도적인 기운에 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20년간 묻어두었던 걸음걸이, 눈빛, 그리고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맺힌 눈물이 말순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말순은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 드러난 멍 자국들을 보며 말순의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누구시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말순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의 얼굴에 남은 손자국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아프니? 괜찮아요, 엄마. 내가 잘못해서. 민수가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영숙과 세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 집 내 돈으로 샀어. 단 한마디에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파트 계약서는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돈을 낸 사람은 말순이었어요. 민수의 결혼 선물로 마련해준 보금자리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입 닫으라고 했지.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기세에 영숙은 저절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말순은 민수의 손을 꼭 잡은 채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거의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방으로 향하는 말순의 눈에 민수의 지갑이 보였습니다. 열어보니 카드와 현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영수증들이 가득했죠. 말순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짐 싸, 민수야. 서울로 돌아가자. 하지만 엄마, 여기서. 지금 당장. 민수는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시길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영숙이 말순 앞을 가로막았지만 말순은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아직 몰라보겠지. 홍말순이라고 해. 강북에. 말순은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냥 민수 엄마야. 내 아들을 건드린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아. 말순의 이 한마디에 영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그녀를 압도한 거죠. 세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순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중년 남자, 사돈 당대철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 어머님이 오셨군요. 영숙이가 너무 심했네요. 하하, 다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인데.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왔어요. 민수의 옷장을 열자 옷이라고는 낡은 티셔츠, 몇 벌과 바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입었던 좋은 옷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있었어요. 다 됐니? 네, 엄마. 민수의 짐은 작은 가방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말수는 민수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잠깐, 말순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강대철이 웃으며 말순의 앞을 막아섰지만 말순은 그저 차갑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죠. 이 한마디와 함께 말순은 민수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뒤에서 세린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말순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앞으로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서울행 버스 안, 말수는 꼭 붙잡은 민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말순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가 20년 전 과거를 접고 평범한 생선 장수로 살기로 결심했던 이유, 그것은 오직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저, 잘못했어요.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니,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전혀.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북의 오래된 동네로 돌아왔어요. 말순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민수의 방은 그가 떠난 후에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저 씻고 쉬어. 엄마가 밥 차려줄게. 말수는 부엌으로 향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괜찮을까요? 영숙 어머님이 화내실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수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드러난 것은 여러 개의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이게 다 뭐니?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잘못해서. 말순은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민수를 안정시켜야 했어요. 오늘은 그냥 쉬자. 다른 얘기는 내일 해도 돼. 말수는 민수를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민수의 손이 그릇을 잡을 때마다 떨리는 모습에 말순의 가슴은 더욱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한 눈빛, 그리고 계속되는 자책. 말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잠든 후 말수는 아들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돈이 또 없어졌다. 어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오늘 다 빠져나갔다. 세린이 말하길 내가 빚이 많아서 갚아야 한대. 하지만 난 빚진 적이 없는데.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드러나는 진실에 그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오늘도 장인어른께 혼났다. 상생 네트워크에 투자금을 더 내야 한다고. 내 통장이 비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 세린이가 도와줬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말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깨어났을 때 말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와 함께 말수는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다 말해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는 망설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점차 달라진 세린과 장인장모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장인어른이 하시는 사업에 제 이름으로 투자를 했대요. 상생 네트워크라고. 좋은 회사라고. 말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사기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야 한다고. 세린이가 관리해준 데서. 그래서 민수의 말이 끊길 때마다 말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계속해서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용카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영수증에는 제 사인이.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약속할게. 그날 오후 말순의 집에는 3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퇴직한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금융 관련 일을 하는 브로커였어요. 마지막 한 명은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에 능통한 젊은이였죠. 오랜만이네, 말순 누나. 도와줘서 고마워, 민철아. 말순은 민수의 통장과 카드 내역, 그리고 계약서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료를 검토하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갔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야. 다단계 사기 조직이 틀림없어. 민수 씨 명의로 대출도 여러 건 나갔네. 보증도 섰고. 말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본 거지? 민철이 계산기를 두드린 후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억이 넘어. 거기에 이자까지 치면. 말순의 눈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이었어요. 조사해. 상생 네트워크, 강대철, 이영숙, 그리고 김세린. 모든 정보가 필요해. 세 사람은 말순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강북의 마마가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임무를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이미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 있었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말순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20년 전 봉인했던 마마의 모든 기억과 감각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퇴직 형사 민철과 금융브로커 상우, 그리고 디지털 전문가 준호는 쉬지 않고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말순의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상생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조직입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강대철은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운영자예요. 표면적으로는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유치해서 돌려막기 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죠. 말수는 침착하게 모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떨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말수는 아들을 거실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었어요. 민수 명의로 된 대출은 총 5건이에요. 상우가 금융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사업자 대출까지. 모두 합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3개의 보험까지 들었고 2건의 보증까지 섰어요. 말순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준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서명은 모두 위조됐습니다. 민철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수 씨의 서명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전문가가 보면 명백한 위조예요. 문제는 이런 위조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당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린 씨도 이 모든 일의 공범이에요. 그녀의 계좌로 민수 씨의 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강대철의 계좌로 이체됐어요.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민수의 순수함과 경계선 지능을 악용한 치밀한 사기였어요. 피해자는 민수 씨만이 아닙니다. 민철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상생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어도 50명은 넘어요. 대부분은 민수 씨처럼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그리고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타고 흘렀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증거는 충분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다만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강대철은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미 돈은 대부분 빠져나갔을 겁니다. 법적으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지. 말수는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랫동안 만지지 않은 낡은 가죽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누나, 설마.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순의 과거를 알고 있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말순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칼이 아닌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과 문서,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하지 않아. 증거로, 법으로 끝내야지. 말수는 케이스 안의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의 인맥들, 그리고 그녀가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정보들이었어요. 모두 준비해. 내일 우리는 대전으로 내려갈 거야.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3세 조직의 두목이 되었던 날, 그리고 민수를 입양해 키우기로 결심했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직이 무너져요. 당시 부하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말수는 단호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조직 따위는 버릴 수 있어. 그 결심으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20년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말수는 창문을 닫고 민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듯 뒤척이며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민수야. 이번엔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다음 날 아침, 말순과 세 사람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파일과 녹음기, 그리고 몰래카메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민수야, 엄마 잠깐 대전 다녀올게. 준호 아저씨가 너랑 있을 거야.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걱정 마. 엄마는 아주 강하니까. 말수는 민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20년 전에 마마로 돌아가 있었어요. 단단하고 확신에 찬 걸음이었죠. 강대철, 너희 가족이 내 아들에게 한 짓 반드시 갚아주마. 말순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단단한 의지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칼을 휘두르는
조폭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강북의 마마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마는 이제 증거와 법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수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대전 도심 고급 빌딩, 상생 네트워크, 간판 아래 말수는 민철, 상우와 함께 도착했다. 과거 칼을 들었던 손에는 이제 증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로 끝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한 말순 일행. 데스크 직원은 민수 어머니, 홍말순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더니 회의실로 안내했다. 안쪽에는 강대철, 이영숙, 세린이 앉아 있었다. 말수는 말없이 가방을 열고 하나씩 증거들을 꺼냈다. 민수 명의의 대출 서류, 보험 계약서, 세린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 이어서 USB를 연결하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민수를 때리는 장모, 지갑을 훔치는 며느리, 서명을 강요하는 사돈. 이건 민수 폰에 남아있던 녹음이야. 재생된 음성엔 강대철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이어 말수는 피해자 진술서와 상생 네트워크 내부 문건까지 공개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계좌는 오늘 동결된다. 순식간에 강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영숙은 울기 시작했다. 경찰이 들어오자 강대철은 무릎 꿇고 애원했다. 합의해줘요, 제발. 돈 다 돌려줄게요. 말수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짓밟은 건 한 사람의 존엄성이야.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울며 말했다.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말순에게 강대철은 소리쳤다. 너도 과거가 있잖아. 강북의 마마. 말순은 멈춰서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난 약자를 때리지 않았어. 경찰에게 이끌려가는 새 사람. 말순은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수를 위해 더 해야 해.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를 생각했다. 법은 정의를 세웠지만 아들의 상처는 이제부터 치유해야 할 몫이었다. 민수가 조금 안정을 찾았대요. 목공일을 하고 싶다네요. 민철의 말에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던 민수. 이제 그의 평화는 나무에서 찾아질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민수가 작은 나무 새를 만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고 말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말수는 민철, 준호, 상우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해나갈게요. 민수와 마주 앉은 말수는 대출 정리 서류를 보이며 말했다. 하나씩 해결하자. 내 잘못은 아니야. 민수는 울먹였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음 날 말수는 과거 인맥을 동원해 소나무 목공소를 찾았다. 여기서 일할 수 있어. 그럼 내일부터 천천히 배우자. 민수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그날 밤 말수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냈다. 이거 저랑 처음 만난 날이에요. 고아원에서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이었다. 말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넌 내 삶의 전부가 됐어. 며칠 후 민수는 손수 만든 나무 상자를 건넸다. 엄마 사랑해요. 서툰 글씨가 새겨진 상자를 안고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자. 강북의 마마는 끝났다. 이젠 누군가의 든든한 엄마로 다시 세상에 서기로. 가을 선고 공판 날. 말수는 민수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다. 강대철, 이영숙, 세리는 구치소 복장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검사는 다단계 사기, 위조,
강제 대출 등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열거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사죄했지만 말수는 진정성 없는 사과임을 알고 있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강대철 징역 7년, 이영숙 징역 3년, 세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적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말수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법원 밖 세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말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 한 피해자가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무너졌을 거예요. 말수는 미소로 답했다. 우린 서로 도와야 하죠. 약한 사람일수록 더. 집으로 돌아오던 길, 말수는 민수에게 물었다. 엄마가 너 같은 아이들을 도우면 어떨까? 엄마라면 다들 안전할 거예요. 민수의 대답에 말수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날 밤 그녀는 공책에 적었다. 경계선 청년을 위한 쉼터. 민수와 같은 청년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공간.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었다. 다음 날 말수는 민철, 상우, 준호에게 연락했고 모두가 기꺼이 도왔다. 일주일 후 말수는 강북의 오래된 건물 앞에 섰다. 이제 이곳이 쉼터가 될 예정이다. 민수는 목공 기술을 익혀 이곳에서 다른 청년들을 가르칠 예정이었다.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훌륭한 선생님이야.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말수는 각 공간을 상상했다. 상담실, 교육실, 그리고 민수의 교실. 이젠 강북의 마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될 때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봄날 경계선 청년을 위한 쉼터가 개소식을 열었다. 말순이 테이프를 자르자 박수가 터졌고 민수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목공 교실을 소개했다.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함께해요. 민수는 이제 불안 대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쉼터 내부는 민수와 말순이 함께 꾸민 공간이었다. 나무 가구, 희망의 그림들, 밝고 안정된 분위기. 민철, 상우, 준호도 각자의 재능으로 쉼터를 돕고 있었다. 그때 세린이 경계선 청년 몇 명과 함께 찾아왔다. 이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 해요. 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물론이지. 여긴 모두에게 열린 곳이야. 세린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그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쉼터는 금세 활기를 띠었다. 민수의 교실은 인기였고 나무는 마음을 알아요. 천천히 다듬어야 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 이상이었다. 어느 날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와 쉼터를 취재했다. 왜 이 쉼터를 시작하셨나요? 말수는 대답했다. 우리 아들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 알았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많다는 거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고 말수는 옥상에서 민수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다음 날 말수는 쉼터 문 앞에 새로운 팻말을 걸었다. 여기는 모두의 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복수가 아닌 사랑이었다. 쉼터의 문이 다시 열리고 진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평범한 어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난 단단한 사랑과 정의,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